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장애물 경기입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앞으로 그 야당의 공세가 좀 수그러지고 그 다음에 정부의 국정 운영이 수월해지겠지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올려가지고 연 1.75%가 됐습니다. 2020년 5월에 0.5%였는데 불과 2년 사이에 3.5배가 늘었습니다. 대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2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3.5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오늘 뭐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네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선이 끝난 후에 국민의힘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들 모두 그 양 후보의 그 득표 차이가 0.73%, 24만 표 차이라는 것을 믿고 전략을 세웠다가는 둘 다 큰 코 다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그 지방선거 결과가 그것을 아마 말해 줄 겁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일 일주일 남은 현재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서부터, 그러니까 5월 26일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주일 동안 깜깜이 선거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없죠. 제가 이제 그 대선 끝나고 이제는 정치에는 신경 그만 쓰고 우리가 이제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쓰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부자 몸조심 하는 겁니다. 이거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선거 치르는데 이거 무슨 자기네 자책골로 분위기 망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조심조심 행동하고 있죠. 뭐 최대 관심사는 경기도지사 선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인천 계양을 이 두 군데죠. 다른 데는 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의힘 여당이 유리한 판세죠. 그거는 일단 뭐 정권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죠. 선거 치른 지 석 달, 그리고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니까 여당이 이제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구여권, 지금의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좀 기가 꺾인 그 느낌이 들지요. 그거는 이제 또 구심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으로 내려가고, 뭐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이 있었지만은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유리한 판세다.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2010년에는 54.5%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56.8%, 그리고 2018년 요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투표율이 60.2%로 계속 떨어지던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근 세 차례 걸쳐서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투표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한 55%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5% 예상인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층이 지방선거까지 자기네가 어떤 거기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지금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여당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여야 지지층 중에서 여당 지지층의 동원이 좀 더 유리한 게, 이런 표현이 뭐 이상하지만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구 여권에 대한 경계심이 아직 안 식었어요. 국회를 172석이나 장악하고 있고 입법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검수완박이 그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경계심을 확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낮아지면 그거는 고정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발휘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전망하면서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4년 전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18년 지방선거가 6월 13일 날 있었는데 그 당시 여당 민주당에 대한 이제 악재로는 3월에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죠. 미투 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다음에 5월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죠. 2차 남북 정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 집중을 하게 되고 완전히 뉴스를 걸로 도배해 버리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 전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6월 12일로 정상회담 날짜를 잡고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일부 강성 보수 언론은 저거 봐라, 트럼프가 선거 전날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가지고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을, 트럼프는 문재인 편이다 하면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까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하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은 호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보면 민주당이 그전 선거에서 9석을 가지고 있던 광역자치단체장을 14개로 늘렸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8개 가지고 있던 게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개 다 아시죠? 경북하고 대구, 그러니까 경남하고 울산, 부산도 다 뺏기고 두 개로.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전에 민주당이 80개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8년 선거에서 151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2014년 선거에서 117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 선거에서는 53개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투표를 중심으로 보면은 총 2,583만 2,076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 1,419만 1,438표를 득표해가지고 민주당 기준입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투표를 중심으로 보면 54.9%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얻은 최대 득표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6월 1일 날 있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몇 %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전망은 잘 안 하는데 위험하지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충청권, 그러니까 대전, 충북, 충남,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는 계양, 을. 충청은 저는
충북, 충남, 대전, 충청은 국민의힘이 다 이길 거로 봅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지만은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익 투표 경향을 보입니다.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 자기네한테 유리한 거는 여당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역 아이덴티티가 그 충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겹쳐져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충청권 3곳을 다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경기는 뭐 박빙이라고 하는데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죠. 둘 다 그렇게 경기도 유권자한테 뭐 프렌들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숙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럴 경우 제 생각에는 김은혜가 그래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좀 유리하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인천 계양을은 이건 완전히 예측 불허입니다. 이게 이제 광역 그 단체장 선거하고 틀린 게 그 국회의원 지역군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여론이 지지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박빙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건 예측하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어떤 광역권보다도 지역 이슈가 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외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예측 불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서울을 한번 살펴보면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가 뭐 상대가 안 되죠. 예, 점점 여론조사를 할수록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송영길 후보가 아니고 아주 새로운 인물, 뭐 흔히 말하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웠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현직 시장하고 송영길 후보가 차별성이 없어요. 오래된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인상밖에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후보 선정을 잘못한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경기도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래서 송영길, 김은혜 구도가 세워졌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송영길 후보가 후보로 나오면서 계양을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니까 그 계양을의 보궐선거 후보를 이재명 후보한테 물려준 거죠. 인계를 시킨 거죠. 이거는 송영길, 이재명 후보한테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송영길 후보한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 유권자,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나 하면은, 야, 너 이재명 후보한테 지역구 물려주려고 사퇴를 하고 서울에 선거 나온 거로구나.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중도층한테는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아마 요번에 지방선거 결과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봤을 적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예측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그냥 몸조심하면서 선거일까지 가면은 압승을 거둘 것이다 했는데, 그냥 막연히 생각한 압승 이상의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선 선거 결과 0.73% 23만 표 차이로 졌다 라는 그런 레토릭을 보면서 참 민심을 몰라도 저렇게 모르나, 정말 그걸 믿고 당신들 선거 전략 짜면은 망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거 전에 일주일 앞두고 한번 이렇게 선거판을 살펴봤고요.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6월 1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6월 2일 날 어떤 그 득표 결과를 보고 그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